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엔비디아의 신고가 랠리도 한몫을 했지만 이 대만의 TSMC가 실적 발표를 한 게 큰 영향을 줬는데요. TSMC가 작년 4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발표를 했고 올해도 매출이 20%가량 늘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반도체주들 위주로 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3%대 상승으로 시장 상승 이끌고 있는데요. 시장 상승 가능성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반격의 시장,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반등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애플의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도 역시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기술 중심의 상승이 좀 나왔고요. 테슬라라든지 루시드 같은 전기차, 완성차 업종은 좀 약간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헬스케어 쪽도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좀 대부분 상승이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고 AI 쪽이라든지 기존에 좀 상승이 좀 잘 나왔었던 이 업종들이 좀 잘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소외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 반등에 영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아침 초반까지만 해도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지나 싶었는데 일단 10시 이후로 또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상승 중에 있으나 식사 자재를 지지 못하고 음봉의 형태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또 다음 주가 좀 불안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시장 자체로 봤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자.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또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겠지만 당분간 지금 우리 1월달 들어서 계속 좀 지수가 좀 빠졌는데 이 매도세에 의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매도 물량에 의한 악성 매물이 좀 소화가 돼야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증시도 괜찮고 일본 증시도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좀 계속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월달 FOMC도 있고 일단 다음 주에 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 실적 발표들이 있어요. 테슬라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을 때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할지 예상 외에 실적이 좀 나와준다면 2차 전지 쪽도 좀 양호한 흐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발목을 좀 잡는 부분이 여전히 홍해 관련 리스크가 좀 있다.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이제 또 이란 쪽으로 좀 넘어갔죠.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분쟁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어떤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뒤로 늦추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지수는 우리 1월달 초라든지 아니면 작년 12월 말쯤에 좀 상승세를 보였었던 구간까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면을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 좀 보시면요. 오늘 아침 초반까지만 해도 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어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제 845포인트를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라인은 일단은 갭으로 좀 뚫어서 이거 긍정적으로 한번 오늘 시장 봐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다시 845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일단 오후장에 잠깐 깰 수는 있는데 뭐 장 마감 이후에라도 이 자리를 좀 반등해서 오늘 양봉으로 빨간색으로 좀 마감해 준다면 다음 주 시장을 좀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해서 845포인트를 자리 이탈해서 뭐 840이라든지 뭐 전 종가 부분이겠죠. 그런 자리로 일단 마감하게 된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흐름상으로는 이 자리를 지지해서 양봉으로 좀 마감해서 좀 다음 주를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코스피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오늘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 쪽의 흐름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흐름이 좀 괜찮아서 그나마 좀 코스닥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좀 좋긴 한데 전에 우리 코스피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한 2% 넘는 수요일날 빠졌었죠. 2.47% 정도까지 좀 빠졌었는데 요 장대 음봉을 좀 벗어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돼요. 확실하게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그런 자리가 이제 2,500선 자리인데 뭐 요것도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렸죠. 빠르게 이거를 갭상승으로 뜨거나 장대 양봉으로 뜨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좀 들어갔었던 물량들이 어제도 뭐 그랬겠죠. 어제도 그랬었고 아마 수요일날 종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을 텐데 이런 물량들이 상승 시마다 계속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단기로 들어갔던 물량들도 뭐 조금 더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신규 매수 단타를 노리는 신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게 좀 천천히 가는 게 또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좀 빠르게 상승했었을 때는 역시나 이렇게 음봉의 형태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이게 아마 오후장까지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이 구간들, 이 장대 음봉 사이 안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일단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이 좀 해결되거나 뭐 좀 굉장히 좋은 또 호재가 좀 나와줬을 때는 다시 한번 2,500선짜리 돌파해서 물론 이제 1월달 고점이 2,675포인트로 꽤 반등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코스피가 또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1월달에 가장 조정폭이 큰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2,500선 자리를 뚫고 반등이 나왔을 때도 좀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고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도 일단 뭐 긍정적인 내용들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수 흐름은 오늘 양봉으로 좀 전환돼서 마감되는 게 좋고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됐었을 때는 또 종가 부분에 해지 테마성 종목들을 한번 또 노려볼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전략에 대한 궁금한 점은 노란톡방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지수에 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시점이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선적으로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상승세에 가담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 전략과 함께 다음 주 함께 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반도체주들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 정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갤럭시 S24의 사전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AI 폰의 시대를 연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 사용 후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짚어볼까요? 네, 어제 뭐 이제 좀 뉴스를 통해서 갤럭시 S24에 대한 기능, 뭐 유튜버들, 테크 유튜버들도 그렇고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실시간 번역 기능 같은 경우에는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내 AI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적용되는 실제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적인 면에서 긍정적이다. 예, 먼저 이제 애플보다 먼저 뛰어난 기능을 뭐 좀 보여주는 기술이 나왔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관련주들이 오늘 좀 굉장히 흐름이 좀 좋습니다. 일단 플리토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파고라는 네이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번역기이죠. 번역기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번역 관련주로 플리토가 좀 상승이 나왔고 일단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갤럭시 24에 대한 뭐 공급에 대한 부품주 이쪽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일단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일단 제품 자체에 대한 사용 후기나 좀 봤었을 때 기존에 없었던 기능들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뭐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실시간 번역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뭐 텍스트로 좀 어느 정도 글을 좀 올리거나 메모해 놓은 내용들 그리고 뭐 톡방에서 이제 긴 장문의 내용들을 단기간에 이제 요약을 해서 올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길에서 봤던 뭐 예쁜 뭐 옷이라든지 이런 상품들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만 캡처했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바로바로 나온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애플에서도 지금 하지 못했던 기능들인데 물론 뭐 추후에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먼저 선점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하는 나이대가 이제 10대들보다는 이제 20대 중후반에서 이제 갤럭시 폰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나이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갤럭시를 쓰고 그래서 일단 젊은 층까지는 이런 기능이 좀 많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요. 젊은 분들이 어쨌든 그 감성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아이폰을 좀 많이 쓰시는데 일단 10대 분들까지도 이제 쓸 수 있는 뭐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10대 분들은 그렇게 번역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서 요약, 뭐 쇼핑에 대한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애플의 그 젊은층을 좀 수요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뭐 기대는 안 했던 건데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나왔을 때 저도 일단은 주말을 통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더 보고 사전 예약을 할지 고민이 좀 될 정도로 좀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좀 폰 자체의 기능이 계속 폴더부터 시작해서 바뀌고 선두에 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관련주가 어떠냐 그래서 이걸 설명해 드리는데 플리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팝하고 번역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좋았던 자리예요. 오늘 장기간의 이 박스권 구간 2022년 그 전부터 이제 만들었었던 고점 자리를 오늘 갭으로 뚫었어요. 물론 이제 2022년 초반에도 저 높은 자리가 있는데 그 중간 정도 자리 2023년 저항 때는 뚫었고요. 2022년 저항 때까지는 아직 못 뚫었는데 이런 자리도 충분히 한번 또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가 자리만 좀 지지가 되고 당분간 한 며칠 정도는 좀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신고가 자리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저 거래량 터졌을 때보다는 일단은 오늘 한 요 45,000원 정도까지가 이제 지지선이 되겠네요. 45,000원 자리까지를 한 2, 3일 정도 지지해 준다면 한 번 더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이런 갤럭시 S24 관련주들이 또 계속 좀 나올 텐데 그런 쪽을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크라우드웍스도 역시나 오늘 좀 급등 12% 정도 급등을 하는데 저는 이제 거래 대금 좀 증가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 라인이 35,000원 자리였는데 이 자리 뚫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크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계속 상승 시세는 더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상장 초에 있었던 그 고점 라인 요 정도 지금 한 47,000원 정도가 되는데 좀 여유 잡아서 46,000원, 45,000원 구간 정도 다시 한번 좀 내려왔을 때 눌림목 자리도
공략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갤럭시 S24에 대한 부품주라든지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는 제가 또 주말을 통해서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 다음 주에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있다면 또 노란톡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또 같이 한번 또 공부해 보실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갤럭시 S24가 실시간 번역 기능 등에서 호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도 괜찮기 때문에 대장주들 위주로는 지지라인을 체크하는 전략 혹은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짚어볼 텐데요. K뱅크 관련주들 알아보겠습니다. K뱅크가 연내 다시 한번 IPO를 추진을 하는데 작년 초에 IPO를 시도했지만 좀 시장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아서 철회를 했었습니다. 연내 다시 한번 상장 완료를 목표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K뱅크가 글쎄요, 지금 다시 한번 IPO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크게 이슈는 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상장을 재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제 신규 상장이나 IPO 관련주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참 지수 반등 많이 했었을 때 신규 상장주들이 미친 듯이 날아갈 때가 있었거든요. 기억을 좀 하신다면은. 그랬을 때 만약에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다면은 오히려 좀 강하게 좀 반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신규 상장주들도 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도 못했고,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좀 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이슈적인 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또, 이 기사 내용이 이제 또 반복돼서 계속 나올 텐데, 그때 당시에 또, 신규 상장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거나 어느 정도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좀 강하게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인지소프트가 이제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상한가를 찍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 지금 260억, 270억 정도밖에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 자체만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거래 대금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시총 자체가 700억으로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리고 뷰리치텍도 오늘 급상승한 이후에 좀 밀렸는데 직접 고점 자리를 지금 뚫어준 상태에서 잠깐 또 밀렸어요. 역시나 거래 대금이 한 560억으로 좀 많이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시총 자체도 한 1000억 정도 그렇게 낮은 회사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길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이슈가 돼서 상승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규 상장에 대한, 참여,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단기적으로, 계속,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언제 또 상장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만 체크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신규 상장주 IPO가 좀 많이 되는 시점에 다시 이슈가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 신규 상장이라든지 IPO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좀 지금 반도체 쪽이라든지 AI 쪽이라든지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쪽으로 자금이 쏠리지 신규 상장 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좀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으니까, 물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실 수가 있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니까, 종목들만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 상장주 이제 IPO가 좀 늘어나고, 또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었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을지, 그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당장에 IPO 관련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 움직임이 나와줄 때쯤 다시금 들여보는 거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죠. 노키아가 독일 공장에 약 4억 달러 규모를 투자를 했습니다. AI와 6G 이동통신 분야에만 이 정도를 좀 투자를 한 건데요. 6G 테마가 다시금 이 시장 주도 테마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자주 말씀을 좀 드렸죠. 6G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렸던 게 이제 앞으로 뭐 자율주행, 뭐 자동차가 좀 원활하게 좀 다니기 위해서는 6G 기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뭐 자율주행에도 뭐 온디바이스 적용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역시나 이런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이 좀 빠르게 돼야지만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내년에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가 좀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갤럭시 S24 나와서 보셨듯이 AI의 기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또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그때 한참 뭐 얘기가 있었을 때 자주 언급되었었던 게 AI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런 기능이 되는 게 좀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실시간으로 번역된다는 거는 뭐 상상도 못했을 시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다가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도 완벽한 자율주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년에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좀 나왔을 때 레벨 3 자동차가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이 좀 될지는 또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롭게 개발될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이 있는 뭐 테마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눈에 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 뭐 6G라든지 이런 무선통신 장비 쪽에 대해서는 뭐 숫자를 찍히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가 최근에 뭐 2, 3년간 이제 좀 강한 테마로 상승을 해서 실적이 좀 받쳐주고 매출이 좀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은 이제 2, 3년 전인데 이미 2차전지는 10년 전부터 나왔었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찍히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관련주들이 뭐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런 6G라든지 이런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또 계속 봐야 돼. 물론 기능들 좀 확인하고 좀 해도 늦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에이스테크와 KMW 두 종목을 계속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은 에이스테크가 좀 강세를 좀 보였어요. 에이스테크가 지금 10%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 계속 저점 자리에서 이제 뭐 고점을 계속 뚫어주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000원대부터 상승을 해서 오늘 3,500원 자리를 뚫었고요. 직전 앞선 매물대를 보시면 4,000원에서 뭐 5,000원 구간까지 이렇게 좀 매물대가 좀 있는데 이 자리를 지금 뚫기 위해서는 좀 바로 장대 양봉으로 뚫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상승과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가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리고 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지만 일단 2023년, 2021년 이렇게 기간 두고 봤었을 때 한참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 이제 찍히는 시점이 좀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앞으로 뭐 또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이렇게 나와 보면서 이 종목들이 정말 관련주로 수혜주로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KMW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대장주로 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역시나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에 좀 일단 두고요. 거래대금이 좀 줄었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래대금이 오늘 470억 정도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한 뭐 2, 300억 이하로 좀 빠지게 되면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리뷰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 좀 지을 텐데 어제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이제 슈팅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좀 종가상으로 이제 고점으로 좀 마감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단기적인 수익이 나와서 노란 쪽에서는 제가 수익 실현해 달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온 건 어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 어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ETF 매물 출회로 인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토스 상장 관련주로도 엮이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거래소 관련주로도 엮이는데 일단 어제 이제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좀 챙기신 분들은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아직까지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3,500원 정도의 지지 라인 좀 보면서 3,500원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 그때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목 자리를 이탈하는 거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3,500원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하이브는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려요. 예, 아직 시장의 예상 반등을 좀 못하고 있고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음반낸 그룹들이 예상보다 좀 매출이 음반 판매량이 썩 좋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쪽보다는 하이브는 앞으로의 이런 데뷔할 수 있을 만한 그룹이라든지 BTS 전역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오늘까지는 계속 이 하이브에 대한 설명은 똑같기 때문에 계속 보유 의견 드리고요. 자세한 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랑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신규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릴 텐데 신규 종목은 일단 오후장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갭상승한 이후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후장까지 좀 강한 종목을 좀 보고서 좀 공략주를 좀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오늘 리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장에서 저희가 비트코인 관련주로 공략했던 하나투자증권이 오후장에서 바로 6% 넘는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대응 전략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1월 들어서 계속 내내 시장이 안 좋았는데 어제부터 조금씩 오르려나 조짐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증시와는 온도차가 살짝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맞이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런 장세에 맞는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하락을 좀 길게 가져갈 때는 우리가 단타 또는 스캘핑으로 수익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단타와 스캘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비법 자료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을 하신 자료집이고요. 이 자료집 받으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하면 종목을 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법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애플과 TSMC 기술주가 미국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점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대만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4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였는데요. 고금리와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TSMC의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TSMC의 주가가 10%가량 올랐고요. 어제 애플의 주가 역시도 3%가량 상승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나왔는데요. 나스닥 위주의 상승 흐름 정영석 전문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애플이나 엔비디아 상승은 끝을 모르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TSMC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에 미친 영향들이 많잖아요. 나스닥 상승이 우리나라까지 좀 훈풍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TSMC가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와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애플 역시도 상향 조정받으면서 이런 기술주들이 미국의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1.3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증시와는 좀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게 제가 좀 가슴 아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이 최근에 9주 연속 랠리를 이어나가다가 조정을 굉장히 짧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짧게 받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CP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MC가 실적이 잘 나오고 애플의 어떤 호재 이슈가 있으면서 중요한 포인트인 1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주 좋은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와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반등도 잘 나오고 눌림 구간이 굉장히 짧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갭이 나오고 나서 이평선에 막혀서 지금 음봉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시청자님들께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갭 뛰고 나서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이평선들의 저항 구간에 막혀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미국 증시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온도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하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수급 주체가 떠나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보름 동안 그러니까 5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환율이 50원 오른 거면 많이 안 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50원이면 폭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가장 먼저 증시에 있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최근 한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전장 기준으로는 다시 순매수 전환한 모습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 역시도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평선의 저항 구간에 맞으면서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혼자 순매수를 한다 한들 거대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물을 조금 방어하긴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러한 장세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형주를 매매하게 되면 증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강세 테마 비트코인이라든지 유가, 해운, 로봇, AI 테마의 주도주를 찾아서 그 주도주를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주도주가 뭔지 잘 모르겠다 또는 테마주가 뭔지 잘 모르겠다 증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되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단타와 스캘핑 전략을 통해서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종목 이야기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장 초반 스캘핑 공략했던 종목이 LG 헬로비전이었었는데요. 15일에 실적 감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좀 단타로 공략할 수 있었던 그 비법들이 있었을까요? 네, LG 헬로비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론적으로 LG 헬로비전 하면은 TV 사업하는 회사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이슈로 조금 엮인 부분이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의 모기업이 LG U+인데 LG전자가 전기차 사업을 확장시킨다. 미국에서 전기차 캐페를 조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면 관련해서 LG 헬로비전과 LG U+가 그룹의 계열사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테마성이 아니라 실제로 전기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되기까지는 당연히 상당 기간 걸리겠지만 앞으로 LG전자가 어떤 전기차 사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테마성으로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같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시청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엘로비전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가다가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매집봉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을 보통 강하게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오른다면 우리는 이것을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요. 그래서 1파 이후에 지금 눌림 구간이 나왔는데 눌림 구간을 보실 때 2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21선 훨씬 더 위에 있는 라인을 지금 지지하면서 11선을 지지하면서 이 파가 나왔고 이 파가 나올 때는 의미 있는 구간인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다. 이것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려면 철저하게 호가창 분석을 해서 스캘핑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일선 위에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주가가 지금 떨어졌을 때 한 11선 부근, 21선 부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전고점 돌파를 노려보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LG전자의 2차 전지 관련된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LG엘로비전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매집봉을 어떻게 차트상으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엔캠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라고 느끼는 요즘 시장인 게 12월 말부터 해서 한 달가량 주가가 2배 뛰었거든요. 이런 차트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엔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전액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삼형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와 같은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 전저점을 깨면서 많이 하락하고 있거나 횡보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엔캠이라는 기업만 어떻게 지수와는 반대로 상승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모멘텀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모멘텀이라 함은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야,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 너희 중국산 부품 쓰지 마. 그러면 이 글로벌 부품 기업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럼 그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결국은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자로서 엔캠이 유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지금 시장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것은 테마성이 아니라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분석해 드리자면 이렇게 올랐다가 눌렸는데 지지라인 받았죠. 11선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랐는데 여기서 유의미한 부분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눌렸는데 21선을 지지하면서 바로 추가적인 파동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다른 2차 전지주들은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은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과는 대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캠이 지금 5일선 위에서 급등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런 종목을 공략하면 조금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특징주로 좀 가져왔고요. 타점을 잡아드리자면 지금 들어가는 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캘핑이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한 5일선 들어가실 때 5%, 11선 들어가실 때 5% 이렇게 비중을 좀 관리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엔캠이 지금 너무 높고 급등주이기 때문에 내가 좀 걱정된다.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좀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과 별개로 엔캠이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갔던 그 이유들 짚어주셨고요. 이런 급등주들은 어떻게 차트적으로 분석하면 좋을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알아볼 텐데요. K뱅크가 작년에 상장을 추진했다가 철회를 했었죠. 올해 다시 한번 상장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관련주들로서는 K뱅크의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텐데 대장주로 브리지텍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지텍 앞으로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네, 브리지텍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상장 관련, K뱅크 상장 관련해서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돼서 K뱅크 관련주로 편입이 됐다. 브리지텍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존에 뭐 이월드라든지 이런 토스, 상장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의 메커니즘을 보시면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일파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서 횡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제가 분석해 드리자면 앞에 이런 차트는 굉장히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만 앞에 보시면 매집봉이 있습니다. 제가 매집봉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드리면 자 8월 24일입니다. 주가가 6,970원에서 시작해서 8,29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말인즉슨 8,290원 매물대까지 한번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8,290원까지 왜 올렸냐? 결국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물량은 무제한이 아니라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고 그 유통 물량 안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봉을 띄우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좀 뺏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캔들이 매집봉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캔들을 보고 어떤 것을 해석해야 되냐? 아, 세력들이 있구나. 세력들이 있으니 주가를 관리하고 있으니 추후에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앞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21선 지지하면서 2파까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브리지텍이 이때와 물론 재료는 다르지만 지금 K뱅크 관련해서 상장 이슈가 이벤트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이벤트를 보고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이것은 철저하게 눌림 관점에서 눌림인데도 단기 이평선 잡지 마시고 주가가 오히려 장기 이평선을 이탈할 때 역발상을 좀 하시면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할 때 횡보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K뱅크 상장 일정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중장기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싶은데 이 전략이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단타 급등주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차트를 잘 분석만 한다면 이렇게 끼 있는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세력들의 움직임과 함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도 포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단타 스캘핑을 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도 새해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타 스캘핑을 위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부터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신 노하우 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로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3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구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매일 한 가지 종목씩만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고 있는데요. 3주 전에 드렸던 종목이 네오셈이었습니다. 12월 28일 공략주였는데 당시 가격대가 7,000원대였었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그 이후로 가격이 거의 2배가량까지도 올랐었어요. 6%로 잡히고 있네요. 이런 급등주들 어떻게 좀 공략을 했었는지 리뷰로 한번 다시 만나주시죠. 네,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이러한 장세에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배 이상 가까이 갔다가 지금 한 70%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러한 종목을 장세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발굴해냈는지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어떤 타점을 잡고 들어갔는지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때 한번 1파가 나왔습니다.
이 네모난 박스 보시면 일파가 나왔다가 횡보라는 구간에서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이때 시세 초입 부근의 거래 대금입니다. 시세 초입 부근의 거래 대금을 확인해 보니 상한가 쳤을 때 1,100억, 그 이후에 3,500억, 장세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에 4,500억 가까이 시세 초입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 네오셈이라는 종목은 추후에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제가 좀 생각을 했고요. 또 반도체 테마의 순환매 과정을 좀 아시다시피 HBM, 온 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XL,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린 이 네오셈이 CXL 테마입니다. 그 이후에 칩넷 3S 가는 구조인데 사실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3차 파동까지는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 제가 확신을 해서 1차 파동 이후에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드리진 않았고요. 눌림 구간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중요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지가 되는구나, 또 저항도 이렇게 박스권에 있구나 하면서 이 라인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 이후에 2파가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지지 라인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홀딩하셔도 되고 최고점 13,080원 가까이 돌파할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네오셈 좀 이렇게 제가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상으로 파동을 잡아주신 것들이 이렇게 수익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은데요. 파동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집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리뷰 종목 만나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인데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파 이후에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2파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1파의 길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파로 볼 것인지 아니면 1파로 볼 것인지 나뉠 수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것을 1파로 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재료는 한 A급 정도 된다 보고요. A급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2파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1파가 나오고 있으니 이론적으로 봤을 때 눌림 구간 잡고 추가적으로 전고점 3,680원 돌파하면서 2파가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자, 모멘텀이 무엇이냐면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6G 관련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임 전에 로봇주들이 움직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로봇주가 왜 움직였었냐?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가 로봇 신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이슈로 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4-5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봤을 때 6G 관련주 역시도 지금 바닥권이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직접 6G에 관한 언급을 하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A급 재료 된다 보고요. 추세적으로 눌림 이후에 더 올라갈 것이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타점에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작정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타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일단은 재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이런 재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급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가 작년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이 급등을 보였던 것 역시나 같은 움직임이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 스캘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정영석 전문가님의 비법 자료집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 통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대비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오후장 전략 한번 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흐름과 대조해서 코스닥의 흐름이 그나마 좋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조정 중일 때 대형주를 눌림목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 테마들 비트코인 눌릴 때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로봇 AI 지금 강세지 않습니까? 5일선 위에 급등주 눌리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스캐핑으로 좀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위주의 매매가 지금 시장에선 통할 것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코스닥 중에서도 오히려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비법 자료집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애플과 TSMC가 이끄는 기술주 상승인데요. TSMC 실적 발표로 인해서 9%가량 상승이 나왔고 애플 역시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갤럭시 S24, K뱅크, IPO 추진 관련된 종목들, 6G 관련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중소형주 위주로 한 데이 트레이딩, 단타와 스캘핑 관련된 전략들이 통할 것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